지금까지 부모님들께 아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솔루션은 시간 관계상 못 드렸네요.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아닌 듯 싶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질문하는 거를 참 꺼려해요. 그런데 질문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성공하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공한 친구들이 보면은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현업에서는 어떤가요? 제 생각이 맞는지. 조직 내에서 굉장히 촉망받고 유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격차 인재를 지향하니까 초격차급 인재는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 그 이야기죠. 일단은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죠. 그래서 뭐를 하나를 설명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주로 조금 깊게 얘기하면 아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 일단은 못 참아요. 못 참아야 해.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답을 주거나 이렇게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잘해요. 질문도 잘하거니와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답에 대한 유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켜본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질문했던 거하고 매칭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주로 많이 보이죠. 일하는 장면 외에도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질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남자분들은 군대는 어디서 생활해? 어디서 군대 나왔냐? 처음 만나는데 군대 요즘에 미필자 많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군대 얘기부터 바로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제가 그것만 안 다녀와서.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그러면 남자분들은 주로 어떤 날씨나 이런 얘기하죠. 맞아요.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오늘 날씨 좋죠? 맞아요. 어때요? 뭐 이런 것들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통 스킬이 좀 좋으신 분들은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보자마자 이야기한다니까. 알고 있어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쫙 스캐닝을 한 다음에 칭찬거리를 찾죠.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표현해준다. 맞아. 호감이 또 들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봤지만 이렇게 질문 하나 가지고도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초격자 인재로 키우는데 소통 능력이 기본이 돼야 돼서 부모님들이 먼저 소통에서의 질문을 잘하는 모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한번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질문을 조금 전에 말해주신 거와 같이 질문이 이렇게 유용한데 그리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머뭇거리거나 잘 안 하는 이유들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왠지 도전하고 따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까봐 질문을 안 한다고 해요. 저부터도 그 이유에는 좀 동의를 하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잘못 질문하면 이게 왜 이렇게 따지지? 혹시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질문 안 하는데요. 무능함의 표출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절대로 그러면 사람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지식 공유 시대. 지식이나 정보도 다 나누어야지만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시대에 나의 어떤 모르는 것 또 그리고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린다면 그거는 너무 뒤처진 사고방식이 아닐까. 조직 내에서도 X세대, 9세대에 9세대의 저 끝에 태도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얘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조직 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잘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일단은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실은 초격차 인재들은요,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감과 창의성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하면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실은 인터넷에서 막 떠도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노하우가 틀림없이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은 그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알아내야 될, 쏙쏙쏙 빼먹어야 될 아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정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질문만 잘하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죠. 신뢰감을 얻을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질문을 잘했을 때입니다. 네. 엉망진창으로 막 틱틱틱 물어보는 거 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잘하면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근거를 제공하고 어떤 경청을 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나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수준 높은 질문들을 소통에 활용하심으로써 아이들의 질문 능력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질문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질문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통제권을 갖게 돼요. 오, 그래요? 네. 오. 예를 들어서 그거 오늘 생각-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럼 음. 오늘 학교에서 뭐 어떤 일이 혹시 있었어? 네.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 그러면 통제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답을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랬단 말이야? 혹시 선생님은 어땠어? 라고 연이어서 그 얘기 너무 질문을 좋다. 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리드할 리드할 수 수 있는. 있다는 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의미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맞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맞죠. 대화를 함에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물죠. 수가 있어. 예, 맞아요. 뭐 하잖아요. 꼬꼬 뭐죠? 꼬리에 꼬리를 꼬꼬무, 무는? 꼬꼬무라는 꼬리에 프로그램 꼬리를 무는 좋아요, 이야기 좋아요. 좋아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좋아하잖아. 잘 보잖아. 이게 뭐야?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답을 하잖아. 네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을 잘하려고 하는 거는요, 때로는 힘이 들어요. 말 잘하는 거는 태어나서 우리가 입을 닫을 때까지 말버릇이라는 거는 쭉 가져가게 마련이거든요. 말을 고치는 거는 참 어려운데 질문하는 거는 나의 말의 능력을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능한 일이거든요. 질문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 것만 이번 시간에는 기억하자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줘야 되는데 네. 앞으로 가정에서는 아이 키우면서 네. 먼저 질문서부터 하는 걸로 하면 네. 좋겠어요. 집안 네. 내에서. 그렇지만 질문 잘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냥 바로 질문 잘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입이 안 풀렸나? 목소리가 좀 약간 저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